양시장 3% 하락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시장 보죠.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 도와주네요. 네, 네, 그러네요. 역시 안 네. 도와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개인적인 실망만큼이나 시장에서도 좀 실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가, 환율, 금리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프로그램 매도 우위로 좀 빠르게 돌아서면서 이제 실망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종전, 뭐 최소한 이제 휴전 그리고 공습에 대한 축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었던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좀 밀려가면서 시장에서도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큰 별 얘기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뭔가 좀 기대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주초에 5천선을 가까스로 지키면서 어제 이제 극적으로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일주일간 쭉 밀렸고 그냥 한 번 좀 강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 이제 좀 좋은 분위기로 이어갔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박스권을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는 일단은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접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호르무즈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뒷수습 이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공습의 강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협 방어를 미국이 안 할 수도 있으니 그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조금 더 혼란스럽게 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가장 좀 뼈아픈 그런 좀 불확실성을 준 게 협상을 실패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나마 좀 타격하지 않고 뭐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이제 경제 시설이라고 남겨놨었던 발전소까지도 전력망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공포심을 좀 지어줬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또 약간 좀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의 이 흐름을 오늘의 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증시, 일본 증시, 좀 있으면 열리는 중국 증시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 2에서 3% 정도의 실망감은 충분히 나온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것저것 떼고 보면은 크게 뭐 달라질 거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전쟁 관련 변동성은 지속된다라고 좀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이런 부분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 증시에서 그래도 뭐 2, 3주 내라는 이제 그런 단서를 가지고 종전에 가까워왔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박스권을 올리는 5,800선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라고 좀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어제 자율 반등을 했었던 5,400, 500 여기가 종전까지의 어떤 좀 뚫기 힘든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5,000선에서 5,500선의 좁은 박스권의 흐름으로 다시금 종전까지를 기다릴 가능성이 일단 저는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5,000선의 그런 지지선을 깨기 전까지는 5,000에서 5,500선 정도의 박스권 이렇게 좀 염두에 주시는 게 좀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거 이런 상황에서의 뭐 개인적으로 직관적으로 드는 좀 생각은 지나친 낙관, 지나친 비관 다 어느 쪽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릴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전략적인 관망 스탠스를 지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 뭐 반등의 속도, 강도 혹은 조정의 강도와 또 폭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자율 반등 시장이 다른 나라와의 또 이런 변수들과의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움직인 것들을 일단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좀 희망적인 거라고 본다면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었던 힌트들이 좀 몇 가지 있죠.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어디서 먼저 반등을 할 것이고 어떤 종목들은 시장만큼만 반등을 했고 어떤 종목들은 시장과 역행을 했다. 이런 것들만 그래도 좀 이렇게 추려 나가시는 것만 하더라도 관망을 하면서 뭐 좋은 시장의 힌트를 좀 모아가시는 좋은 데이터를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다소간의 그런 실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도 굉장히 지금 엉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좀 수급 동향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어제 뭐 보였었던 5,400선 중반에서 5,500선이 고점
그리고 지난번 극도의 공포감에 보였었던 5,000선 정도가 저점, 좁은 박스권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전략적인 관망 스탠스, 박스 하단권에 왔을 때는 전략적인 종목, 뭐 또 주도가 될 만한 반도체나 에너지를 좀 늘려가는 거, 또 박스 상단에 왔을 때는 또 지나친 낙관에 의해서 뭐 자금을 또 너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그런 것들만 좀 자제하는 그런 움직임만 보더라도 뭐 전략적인 관망 스탠스에 맞는 그런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흐름 잠시 봐드리면 이제 방산주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조선, 해운, 뭐 원자력 이런 부분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알루미늄 섹터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중동이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거의 뭐라고 할까요? 약 10%를 차지하는 네. 주요국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더 불거지면서 지금 아주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 종목 전략 세우기가 참 어렵게 네. 됐습니다. 어떻게 뭘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은 뭐 네. 지금 이제 너무 뇌동하듯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이제 대응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네. 우리가 좀 시장 관망을 하더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좀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좀 이 실망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뭐 빠진다, 더 빠질 것 같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주식 비중을 확 줄인다든가 아니면 어제처럼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또 주식 비중을 확 늘리는 이제 그런 반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적인 이제 그런 스탠스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이제 그런 좀 대응으로 좀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이제 전략적인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은 어제 시장에서 나왔었던 이제 그런 반등에 있어서의 어떤 움직임을 조금 이제 거기에서 좀 추출해보는 이제 그런 단서들을 좀 가져갔습니다. 일단 어제 강세가 나왔었던 시장을 좀 보면은 반등 폭에 비해서는 그런 거래 대금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어제 네.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좀 신중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어제 이제 상승했었던 이제 그런 섹터들을 보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 또 건설, 전기전자, 방산, 증권주 이런 쪽에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지금 시장이 트럼프 담화 이후에 지금 150포인트 정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그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전쟁 이슈가 후퇴하거나 박스 하단에 오면은 이쪽 섹터는 그래도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뭐 약간의 그런 비중을 좀 늘려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변동성이 작긴 했습니다만 어제 반등을 좀 이끌었던 게 반도체 소부장, 로봇, 우주항공, 통신, 일부의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빠르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코스닥도 반등 국면에 접어섰을 때 박스 하단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런 쪽이 다음번에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전쟁 이슈가 소멸될 때까지는 이런 좀 변동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거래 대금도 지금 30조 대 많아야 40조 대 초반에 그런 굉장히 좀 한정적인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바뀔 가능성보다는 이 종목들이 변동을 만들어내면서 박스 상단과 하단을 오르내릴 전쟁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주식 비중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뭐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뭐 일부에 대해서는 현금 비중을 뭐 20% 가져가세요, 30% 가져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주식의 뭐 절반 이상, 60% 이상은 주식에 담아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이제 그런 좀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와 에너지 중심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저는 좀 인상 깊게 좀 봤었던 것들이 호르무즈에서 원유를 구할 게 아니면은 미국에 와서 원유를 구하라라는 것도 오늘은 어떻게 시장에서 지금 곧바로 나오는 해석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원유, 미국의 LNG 사업에 대한 그런 가속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조선주가 좀 강세를 나올 것 같고요. 조선주의 강세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담화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뭐 철수를 하게 되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지켜라 뭐 무력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도 약간 단편적인 이제 이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나면 조선과 방산 쪽에 네. 어떤 흐름도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520원 선이고 오늘 장중 고가가 1,522원 20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때는 1,530선까지 네. 위협받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도 종전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1,500원 선 초반까지는 어제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래 다시금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환율 관련된 전략도 좀 세워주십시오. 일단 뭐 이 모든 그런 리스크 지표를 딱 하나만 대라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환율인 것 같아요. 네. 환율이 좀 반락을 해야 어쨌든 1,400원 후반대가 되든지 해야지만 그걸 보고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면 주식도 깨지고 환차손도 보고 뭐 이런 상황이면 외국인들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가 우리 시장에서 나와야지만 외국인들이 다시금 뭐 일주일 만에 십수조씩 뭐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반전의 조건, 시기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환율이 반락하는 이제 그런 시기로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오늘 담화에서 또 보고 있는 게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2, 3주 정도는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워라는 단어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뭐 군사 작전, 이게 뭐 컴뱃이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쟁, 즉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지경까지 간다라고 하면 미국의 의회에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 3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좀 읽었고요. 그리고 좀 보고 있는 게 역시 이런 현시감, 우리 시장에서 실적적인 견인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 그동안 이제 전망치, 예상치만 있다가도 그래도 뭐 이 반도체의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저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과매도권은 맞구나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시감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3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반도체의 수치가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거의 YOY, 그러니까 작년 대비 151%의 상승 넘어선 정말 압도적인 이제 그런 실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에 대한 현시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외국인들도 이제 서서히 좀 한국 증시에 적어도 매도를 멈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명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지금 40조대 중반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불과 2주 만에 20조대 후반에서 지금 30조대 중반을 넘어서는 그런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떤 실적이 주는 그 실적의 숫자가 주는 그런 임팩트는 무시 못할 뭐 그런 좀 수급의 요인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 좀 흐지부지 되긴 했습니다만 세계 채권 지수 편입 이제 이게 이제 인덱스 추종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80조, 90조 이상 뭐 들어올 거다. 물론 어제부터 들어왔죠? 네, 그게 뭐 한꺼번에 훅 들어오진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금리 변동성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서서히 환율 쪽으로 안정성을 좀 줄 수 있는 장기 자금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우려했었던 만큼 상향 변동성보다는 하향 변동성 쪽으로 조금 힘을 좀 방향성을 좀 틀어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트럼프의 말대로 좀 이렇게 흐려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4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SK하이닉스의 이제 실적 전망 이 두 종목이 실적 전망을 전해주는 게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세계 채권 지수 편입으로 어떤 이제 채권 인덱스 자금이 이제 하나 조금씩 스며들듯이 좀 내려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2주 정도 후면은 어느 정도 이 시장의 반등 조건이 완성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도 1,500원에서 1,400원대로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제가 처음 이 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었던 게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할 게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 트럼프 담화 때문에 좀 실망은 했습니다만 시장은 한 5,000선에서 5,500선의 어떤 좁은 박스권을 한 1, 2주 정도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게 오히려 또 길게 보면은 바닥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하게 묶여지고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좀 엮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그래도 적어도 뭐 박스권을 올리는 모습을 5월 달에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뭐 저를 포함해서 시장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실망은 하셨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시장은 뭐 좀 낙폭을 조금 줄였네요. 150포인트에서 지금 139포인트까지 좀 줄여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좀 이 정도 하락에서 어제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연설 내용은 별건 없었고 이 정도의 좀 임팩트를 줄 만한 하락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 있을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변동성은 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장은 한 150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1달러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첨언하면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 조 단위로 엄청 출회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그냥 한 3천억 원 정도 네. 외국인 그 코스피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의 순매수는 어제에 이어서 좀 이어지는 네. 이런 느낌. 개인은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는 이렇게 좀 엇갈리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좀 정신 없이 흘러가고 네. 있고 약간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증시 분석 잘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